프로덕션이 갖춰야 할 핵심 경쟁력 5가지. 제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제안을 잘하는데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더 집중을 하자. 이 핵심적인 경쟁력이 없는 상태로 제안만 잘하고 싶고 또 수주 욕심이 앞서게 된다면 과장하고 포장하고 또는 거짓을 하는 거가 이제 제안이다라고 잘못 이해하게 돼요. 근데 최고의 제안은 내실을 다지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영업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도 거래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만큼 내실을 키워야 된다. 5가지 핵심 경쟁력 중에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. 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변하고 있습니다. 기술이 발전하면 제작비가 절감되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됩니다. 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왔고 요즘에는 AI가 우리 제작을 좀 도와준다고도 하죠. 이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. 다들 체감하고 있으시겠지만,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딱 산업이 다 물갈이가 됩니다. 이전에 물갈이 될 때 제가 듣고 놀라서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. 요즘에는 학생이나 프리랜서가 시장에 많이 나와서 내 먹거리가 뺏기고 있다. 아니 도대체 얼마나 경쟁력이 없었으면은 학생이랑 프리랜서들한테 먹거리를 뺏길까요?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기술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진입장벽, 그 격차,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옛날에는 영상 자체가 기술 장벽이 최소한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그냥 영상 일을 한다, 카메라 좀 만진다, 편집기 만진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받았었고 그거 한번 배워놓으면 한 10년 동안 밥벌이를 또 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이 진입장벽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. 이 진입장벽이 낮아지다가 너무 낮아져서 아예 고객이 우리를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고객이 직접 그 기술들을 다 쓸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거죠. 우리는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술 운영자로서 우리의 쓸모를 피력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다루는 기술이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조금 하이엔드고 뭐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거를 어려움으로 포장하는 것은 완전 잘못입니다. 반대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. 이 기술은 어렵지만 나와 함께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은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적인 가치, 그러니까 소니, 블랙매직, 어도비, 다빈치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적인 가치만 고객이 사는 거거든요. 저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 우리는 그 기술업체들의 세일즈맨이 아니라 기술 운용자, 이거를 활용해서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 기술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술력을 강점으로 제시할 때 이제 짚어야 되는 포인트다. 두 번째는 최적화된 작업 프로세스입니다. 같은 일을 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같은 성과를 내고 있으면 사실상 이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죠. 나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. 개선되는 것이 보통이고요. 비효율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. 그 기술의 속도,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기술 운용자한테 요구되는 총 퍼포먼스의 기대치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3인분을 해야 1인분이다. 옛날에는 카메라 한 대 다루려면 옆에 보조들이 막 2명이 붙었고 총 3명이 붙어야 카메라 한 대를 다룰 수 있었는데 지금 혼자서 3대 깝니다. 나중에 혼자서 9대 깔으라고 할 겁니다. 이게 보통이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. 10년 전에는 인하우스 제작사가 거의 없었죠. 그래서 편집실을 거의 다 100만원, 200만원 주고 빌렸었습니다. 그러니까 고객이 자막 하나 바꿔달라고 해도 편집실 가야 되고 이틀째 걸리고 이랬습니다. 요즘은 저예산 프로젝트에 인하우스 제작사 아니면은 아예 단가도 안 맞고 일정도 못 맞춥니다. 이런 것처럼 이제 프로덕션이 자신이 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작업 방식들을 다 바꿉니다. 어떤 제작사는 팀을 기획팀, 제작팀, 후반팀, 그래픽팀 이렇게 작업 순서대로 나누는 팀도 있고요. 조금 캐파가 있는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PD분들을 보유를 하고 프로젝트마다 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. 또는 프로젝트 규모가 좀 크니까 프로젝트마다 이제 TF를 뿌리는 팀도 있고요. 이런 프로세스는 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서 최적화시키면 됩니다. 왜 이렇게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가? 결국 쓰는 돈을 낮추기 위해서다. 고객한테 받는 돈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, 이 사이값이 마진입니다. 고객한테 받는 돈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
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쓰는 돈을 낮추는 방법입니다. 내가 쓰는 돈을 낮추는 이 범위 중에서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. 인건비와 이제 실비. 인건비 부분이 결국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 거죠. 인건비는 다 시간이니까. 그래서 이 제작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, 그 남기는 만큼 또 고객이 그만큼 가치를 얻어가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우리가 쓰는 돈 중에서 인건비가 이만큼 있었다면 그 아래 영역은 실비가 나가는 영역입니다. 이 실비를 다른 제작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적게 쓸 수 있는가, 이게 자원 공급 역량입니다. 그러니까 남들은 카메라를 매번 빌려야 되는데 우리는 카메라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서 카메라 이용료 절반 청구. 남들은 스튜디오 임대해야 되는데 우리 스튜디오 보유하고 있어서 임대료 안 나간다. 스튜디오 이용료 절반 청구. 내가 주로 작업하는 배우가 있어가지고 이 배우랑 작업하려면은 이제 에이전시비 안 나간다. 또는 규모 있는 프로젝트라서 스태프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뭐 다른 데서 따로 챙겨주고 이번 프로젝트에는 이제 싸게 도와달라고 하겠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실비들을 적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자원 공급 역량이죠.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협상력이 생깁니다. 우리 집은 고기를 많이 파니까 그람당 뭐 200원씩은 낮게 납품받아야겠다. 안 그러면은 유통업체 바꾸겠다. 이러면은 유통업체가 아무리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. 이게 당연한 겁니다. 물량이 많으니까. 그래서 장사 잘 되는 집은 총 매출만 높이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분명히 알고 있다. 자, 앞서서 짚은 세 가지는 기술, 제작 프로세스, 자원 공급 역량, 이것들은 다 양적인 가치입니다.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영역이죠. 어느 게 더 싸고, 어느 게 더 비싸고, 어느 게 더 빠르고,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남은 두 가지는 질적인 가치이고 무형의 가치입니다. 이 무형의 가치, 부가치가 높은 이 영역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고객은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선택할 겁니다. 창의력, 연출력, 재능과 감각의 영역이죠. 이 부분은 뭐 타고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미쳐버려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마지막은 고객 지향성입니다. 이건 제 분야네요. 이 다른 사람들은 내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잘 이해하는구나. 심지어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이미 다 꿰뚫고 있구나.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고객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. 고객이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 수준, 고객이 말하면 겨우 알아듣는 수준, 고객이 말하지 않은 것도 벌써 이해하고 있는 수준, 여기까지 가야 된다. 이 정도 수준까지 오려면은 고객의 에스크와 원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이 표면적인 요구사항에 계속 토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요구사항에 넘어서 그 조직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이거를 짚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. 왜냐면은 영상 제작자분들이 이제 일반 회사 안 다녀보신 분들도 많고 또 본업이 제작을 잘하는 거지 이 고객 소통을 잘하는 게 주업은 아니다 보니까 한 8알이 제작을 잘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것만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재밌어 하는 사람이라서 이것도 한참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 4년 반 하고 나니까 이제 거의 다 알겠다 싶은 단계까지 왔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기본적인 것도 잘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제 분야마다 최적화시킬 필요는 있다. 그리고 저처럼 모든 고객의 모든 수요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저보다는 제작사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리고 저는 계약 자체를 맺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저는 납품을 약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상담은 해드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고객한테 말이 잘 통하는 척은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객한테 계약하고 제안하고 납품을 약속하는 거는 제작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부분을 뾰족하게 계속 가다듬는 게 이제 마지막 고객 지향성 부분입니다. 지금까지 프로덕션이 갖춰야 할 핵심 경쟁력 5가지 알아봤습니다. 이 모든 요소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다른 요소가 또 무시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죠.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강점이 이제 많다, 매력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
근데 이거를 다 갖추려면 좀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, 프로세스 개선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양적인 문제가 좀 해결됐다라고 했을 때 질적인 부분, 창의력과 연출력, 재능적인 측면을 좀 강화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고객 지향성, 이거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. 당장 당면한 양의 문제를 좀 푸는 게 우선이다,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. 많은 프로덕션 대표님들께서 이제 1, 2년 차에 느끼셨을 겁니다. 이 잘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.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사업의 핵심이구나. 근데 이제 보통 들어온 일들 쳐내는데 급급한데, 그거 쳐내고 있느라고 요거를 이제 미루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런 경쟁력들을 같이 커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어떻게 학습할 기회로 여기게 될지를 해야 일도 하면서 경쟁력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다. 아무쪼록 우리 제작사의 경쟁력을 키워서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업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